사실 그 사람이 안기부 요원이었어 그때 당시. 난 몰랐어요. 난 몰라서 실지는 몰랐어요. 난 안기부 요원인 줄. 장사를 했어요. 그 90년대 제일 많이 활동할 때거든. 뭐 여러 가지 부탁한 것도 있었어요 나한테. 근데 그때는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투자를 했을 거고 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투자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장사도 하면서 뭐 그렇게 했죠. 네. 예,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내가 방심을 했지. 어떤 방심을 하고 어떤 일 이제 발생이 됩니까? 중국에서 우연히 1999년 5월 7일 날 연길에 있는 로건 호텔에서 점심밥 먹고 나오는데 호텔 앞에서 북한에 있을 때는 학교 동창놈을 만난 거예요. 해령놈. 예. 해령 사람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아 북한에서는 다 서로 예. 놈이라 하죠. 예. 아 이놈이 행색이 초라하지 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방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너 어떻게 왔냐 하니까 골동품 장사하다가 보위사령부에 들켜가지고 조사받게 되니까 튀었다고. 그래? 날랐다 그러죠. 네, 너 어떻게 먹고 살 건데 하니까. 그래서 좀 서시장 데리고 가서 옷 다 싸입히고 그리고 저녁밥 같이 먹고 저녁에 또 뭐 그때 당시는 뭐 노래방 카라오케라고 했죠. 카라오케 데려가서 뭐 놀고 90년대니까 예. 그러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북한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가겠다는 거지. 조선에 갈 거야? 안 가겠다. 그럼 여기서 먹고 살자면 네가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소개해 준다고 했지. 근데 나하고 무역하는 양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가마라고 하는 일명 그 위성 중계기 사업도 했어요. 네. 그거라도 해라. 거기서 도와서 할 테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래 소개해줘서 다음날. 네? 그 다음 내가 갈 때 또 발해역까지 주고 네? 그 사람한테 발뒤춤 문 거예요? 물린 거예요? 걔가 나를 다 나를 이미 전에 나를 따라다닌 줄 모르고 걔가 바로 누구냐면 환경북도 도보위부 대열정보원이었어요. 보위부에는 일반 정보원이 있고 대열정보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열정보원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거기서 입당까지 시키고 수훈 내신까지 하고 그걸까지 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건 몰랐지. 박훈춘이라고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애예요. 그 납치 온 줄 몰랐어요. 걔가 또 조장인 줄도 몰랐고. 나는 어릴 적에 같이 뭐 같은 동네에 정말 뭐 여기 말을 뭐라 불알 친구다. 친구죠. 예, 그러니까 완전 믿고 그래도 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소개해 준 거잖아요. 몰랐지. 그냥 다음 날에는 걔가 또 발해어 주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 발해어 줄 때 한국 사장이 나한테 현금을 줬어요. 근데 이미 받을 것도 있고. 그 나중에는 그 현금을 공작금으로 치부하더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난 귀국해서 북한을 들어왔죠. 그 남할 사람이 받을 돈도 있고 하니까 현금 받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신 네, 거네요. 들어왔죠. 그래서요. 들어왔는데 또 그 해는 뭐가 안 좋은지 우리 회사가 또 비사이주의 조사를 받았어요. 5월달이었죠. 들어오니까 평양 비사이주 끝난 비사이주가 청진에 들어와서 비사이주의 조사를 하더라고. 네.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걸린 게 있어요. 내가 하여튼 머리가 좀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예물을 좀 먹이고 잠시 동안 비사이주 총화하는데 북한말을 대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돈 좀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피 평양 가야 되는데 내가 해령을 갔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잘하던 데라고. 근데 나를 감시하던 놈이 해령 놈이잖아요. 예. 해령 시장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걔를. 그래서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딱 마주친 순간. 7월 21일 날 일일장이잖아요. 네. 시장에서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야, 너 어떻게 여기 와 있어? 너 중국에 산다고 했잖아. 아니, 그냥 들어왔다고. 그 날 보고 너 와 어디 있니? 그래서 난 어디 있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걸 알았다. 그 저녁에 게 잡을 건데 고기 먹으라고 그래. 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저녁에 7시 갔는데 안 와. 그래서 동생애들 한 잔 먹자 해가지고 한 잔 먹고 잠 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깨우더라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근데 해령곡산공장 보위부장인데. 해령곡산공장 보위부장. 알아볼 게 있는데 좀 가자. 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서 간단히 물어보고 보내주겠다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네. 그 밤이 9시경 되는데 깜깜한 밤에 냈다 태야 되는데 나는 뭐 떳떳하니까 따라갔어요. 아이 멍청하게. 그래서요? 7월 22일 날 밤이었어요. 따라갔는데 보위부에 도착하니까 야 혁띠 빼라. 그래 혁띠 빼고
그 다음엔 강목으로 들어와서 이 간첩 같은 새끼하고 그 다음엔 막 들어오는데 그 첫날은 죽도록 매맞고 그 지하 감방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하 감방에 네. 구겨박혀 있다. 두 번째 날 끌려 나가는데 너 빨리 자백하라는 거지. 내가 뭘 자백하냐고. 너 간첩이라는 거지. 그게 뭔 간첩이냐고. 너 중국 가서 그냥 그 남조선 안기바애들하고 놀았잖아. 아, 나는 논 적이 없다고 했지. 그냥 오리발 내밀어. 정말 그때는 지금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말만 들어 지금 뭐 고문을 한다고 그 거짓말인 줄 알지. 진짜로 그렇게 당했어요. 그때 당시 해령곡상공장 보위부 부장인 지영수가 공화국 영웅 내신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첩 더 만들어야 돼 상황이니까 지금 두들겨 패는 판이지. 어떻게 하든 지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엄한 사람을 붙잡아다 간첩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또 사실 또 좀 나쁜 짓 했어요. 아, 북한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북한 정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나쁜 짓 했죠. 아, 그래요? 예. 이만갑에 나오는 박세현이 알죠? 나오던 박세현이. 네. 박세현이 한국 내가 보냈어요. 그 집 짓고 내가 다 업어서 보냈어요. 여기까지 보내신 예. 거예요? 98년도에. 아, 그럼 지금 잡히기 그 전에 지금 그 전에 일을 지금 하신 다 거예요? 보냈죠. 예. 그런 나쁜 짓 했네요. 나쁜 짓 했어요. 예. 근데 그건 불지 않으셨죠? 그거 보면 나는 이거 끝나는데 그쵸, 이거 어떻게 예. 그 말을 해요? 와, 그분은 어떻게 뭐 저기 머리카락이라도 잘라가지고 뭐를 하셔야 되겠네요. 뭐 해야 될까요? 핸드폰에다 내 이름을 은인이라고 썼다고 하잖아.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은인이시네요. 그래서요. 그래 버텼죠. 버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7월 21일 날 체포됐는데 12월 27일까지 반팔 셔츠에 여름 바지에 구상에 이러고 앉아 있었어. 6개월을요. 네. 부들부들 떨면서. 와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제가 76kg에서 8kg 정도였는데 36kg가 됐어요. 바람병 짚고 다녔어요. 걷지 못해가지고. 2000년 3월인가 국가보위부 검사를 한 양반 내려왔더라고. 네. 조사받다가 대놓고 말하더라고. 네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게 한다 해서 사람 못 나간다. 나중에 삼자대면까지 시키는데 누가 남조선- 삼자대면으로 왔습니까? 아까 그 내 친구라는 불알 친구라는 놈. 그 표정이 어떻던가요? 너가 남조선에도 만났잖아. 너 날 소개까지 해줬잖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해? 걔는 보위부 대일정보원이니까. 친구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여자인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걔는 친구도 숱한 납치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갔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보위부에서 만약 일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2월 말에 내가 아유 죽이든 말든 뭐 인정하자 해가지고 간첩 임무는 받았는데 간첩 수행은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술서 썼어요. 네. 그 지장도 안 누르고 했는데 검사가 오더라고. 국가보위부 검사가 와가지고 만났어요. 아 검사가 얼마나 정말 가슴 뭉클하게 말하는지. 야 너 간첩짓 안 했지? 그래서 선생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간첩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알았어. 한 다음날 더 죽었어요. 왜요? 부인했다고. 안 되겠다. 인정해버리자. 이제는. 그 다음날 검사가 한 며칠 있다 검사가 또 왔어요. 맞습니다. 그걸 알았다. 저 뭐야. 네가 너네 집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게 많은데 일 좀 하자. 고생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 소리나 했는데 그래요. 그래 가더라고. 가고 4월 6일 날 갑자기 간방문 따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기차에다 실어서 1대2 한 명당 2명씩 보조원들 군복에 붙어가지고 네. 우리 7명 갔는가? 7명이 줄리줄리 묶여가지고 갔어요. 기차도 제대로 안 다니는 기차를 타고 내리고 보니까 요독이라는데 요독군 아이고. 요독역이요. 기차역에서 바로 옆에 보니까 초대소가 있더라고. 네. 그 초대소가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그 관리소에서 트럭이 나왔어요. 그 트럭에 타고 깜깜한 밤에 뭐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네. 가면서 보니까 뭐 철조망이. 근데 신기하게 북한은 대부분이 다 정전인데 요독은 전기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 느낌으로 이게 요독 가는구나라는 게 뭐 느낌으로 아셨죠. 못 나올 때 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때는 못 나오는 데로 가는 줄 알았죠. 우리가 뭐 재판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검사 한번 따랑 만나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신입반 들어가니까 신입반에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 내가 있던 구역에 한 400명이 있었는데 네. 신입반에 들어가니까 진짜 사람 모양 갖춘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안전부에서 조사받거나 뭐 그다음에 뭐 사건 제기돼가지고 너네들은 3개월, 100일 채우지 않잖아요. 사건 네. 제기돼가지고. 근데 보이부는 보통 2년, 3년 조사받고 오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 아니 해골바가지 같은 사람들. 그러고 뭐 북한이 그 어떤 정치 축소판이요. 당간부부터 시작해서 보위부장, 뭐 안전부장, 베리벨 사람 다 있어요. 안전부장도 들어옵니까? 안전부장도 들어오고 철도보위부장 조석천이도 거기 들어왔댔고 그다음에 뭐 영천군 안전부장도 들어왔댔고 그때 그 심화도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 네. 그 심화도 사건을 완전히 축소판이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죄수죠. 예, 심지어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최신상도 들어와 있었어요. 최신상이면 그 북한에 있을 때 영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첫 보안서원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안경 낀 사람 심창원이라고 우리 최초의 사회안전부장이었어요. 그 아들이에요, 심창원. 네. 그 심창원도 나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제명 때문에 거기까지 갑니까? 이게요, 보이부하고 그 어떤 알력 관계를. 보이부에 잘못 보이면 일단 사건 엮여가지고 네. 그냥 보내는 거네요. 네.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안무가 박시애라고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그랬겠죠. 근데 이 여자가 잡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또 왜 그러냐면 남편이 마누라를 엮어버렸더라고. 남편이요? 네. 왜요? 체내 때 기국자하고 좋아했어. 이 여자가. 여자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좀 만났던 것 같아. 예. 기국자를 예. 몇 번 만난 걸 가지고 남편이 기국사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네. 아예 매장시켜버리고 네. 이 여자는 우리 있던 행명하구역에 쳐넣었더라고. 자기 마누라를. 네. 한마디로 말해서 불륜처럼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한 하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섭다.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라네요. 네, 무서운 나라예요. 거기에 남편 하나 들어가면-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사지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사람이 명단이 있어요? 있었는데 엄청 많아요. 뭐 언론인도 있었고 조선중앙 텔레비전 그 카메라 기자도 들어와 있었고 아, 카메라 기사는 사진만 찍는데 왜 들어갑니까? 정일이 뭐 뭐가지 잘라서 찍었답니까? 박경천인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친구들까지 막 술 마시면 말한 것도 말반동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해군 무역회사 사장 황성진이 또 잡혀가 있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대의가 있더라고. 잡혀서 뜨고 왔는데 또 평양에서 온 차는 점심시간 딱 맞춰서 오는데 그 풍차가 와가지고 풍 안에 또 철판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 네네. 호송차 그 안에서 안 내리더라고. 내리라 하니까 안 내리는데 내가 왜 반동이냐고. 그건 뭐 일단 거기 들어오면 다 반동이라고 반동 취급하잖아. 내가 왜 반동이냐.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제명이 당의 건의 훼손이요. 이 양반이 좀 바람 피웠나 봐. 그거로 당의 건의 훼손으로. 나는 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어떻게 엮어서 그렇게 넣죠? 자기 경쟁 관계. 경쟁, 그렇죠. 거기서 진 거지. 지게 되면 그렇게 매장해 버리는 거지. 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일인 것 잘 같고. 나갈 때 여기말을 놨더니 박수 칠 때 떠나야지.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는 죽어요. 그건 난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적당한 한계에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 나가는구나 하고 우쭐해서 다니면 언젠가는 죽게 돼. 다 죽었어요. 지금 내 친구들도 북한에 알아보면. 그 말은 북한에 네.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네요. 네. 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내리겠다고 난리쳤는데 뭐 최종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어떻게 해봤대요. 제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두드려 패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뭐 저기 저 구르장에 데려갔지. 독감방에. 그 한 보름 있다 왔는데 뭐 싹 시래기가 돼서 왔더라고. 네.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뭐 고위급들도 많고 양강도 보위부장도 오른데 와 죽었어요. 보위사령부 사건을 해가지고. 그다음 양강도 도보위부 조직비서도 오른데 나랑 같이 있었어요. 양강도 검찰서장 심은택이요. 네. 거기 와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면요 이게 고추 못 걸어요. 어떻게 거는지 아세요? 사선을 걸어요. 개걸음 하듯이 네. 이 고추 못 걸어요. 뭐 막 주워 먹고 굶주리다 보니까 살아서는 갔는데 나중에 눈물 뚝뚝 떨구며 후회하더라고요. 어떤 후회를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예전에 못된 짓 한 거 가지고 참회하죠. 아,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수많은 사람들. 네. 그때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 남잡이가 제잡이 되는 거죠. 그 가르쳐 생활이 참 어려운 게 정말
사회 일반 교도소는 면회도 할 수 있잖아. 바깥 세상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리소는 아예 뭐 그게 면회가 어디 있어요. 네. 내가 몇 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처음에 들어가서 모르고 뭐 살다가 나오기 전에 한 2개월 전에 칠국 지도원이 내려와 면담하거든. 그러면 아 내가 이제 2달 후에 나가는구나. 그때 알게 돼. 아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서 3년 정도 있다가 나오셨으니까 네. 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셨나요? 근데요, 솔직히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나간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나가는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차에다 싣고 가는데. 그쵸.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뭐 나간다고 해서 나간다 나가-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보지를 못했어요. 이 밖에 나와서 지금 한국에 왔을 뻔도 한데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온 사람이 몇 명이나 하면 7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나갔다고 숱한 사람 나간 사람인데 어째 한 명도 못 봤어요. 악이 나서 여기까지 왔을 법도 한데. 그러게요. 여기 온 사람들 다 대부분이 무산 사람 아니면 단순 탈북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쭉 생활 3년 동안 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신입반에서 그 반장이라는 양반이 저희한테 말하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걸 왜 살아나가야 되나? 여기서 죽으면 너네 가족은 일생 너 새끼도 그렇고 정치범 딱 집어넣는다. 살아나가면 해명이라도 된 거로 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딸 둘 두고 왔는데 아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정말 처음에는요 뭐 근육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체중이 36kg 되니까 산을 다닐 때도 벌벌 기어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악을 먹고 저기는요 58년도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 시작하면서 모든 노동 정량이 매겨지면서 그 정량에 따라 일을 딱 시켜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이런 구호가 딱 있어요. 북한이 구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매기도요 350평 무조건 매야 돼요. 하루. 안 매면 식량 공급 중단시켜. 그러니까 그렇게 30몇 킬로인데 벌벌 기어다녀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네. 신입반에서는 일을 정량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나와야 돼. 본반에 나가면. 거기 가서는 식량을 안 주니까. 그래서 1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악을 먹고 했죠. 예. 그래서 나가서 내가 그때 당시 우리 구역이 서림천 구역이라고 했는데 서림천 구역 그 신설된 구역이 왜 신설됐냐면 강철환이하고 안혁이 여기 와가지고 네. 본래 있던 혁명 구역을 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우리 구역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신설되다 보니까 더 힘들었어요. 집을 지어야지. 밭도 맨 돌이지. 돌을 주워내야지. 여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써요. 1일날 하고 15일날.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도 쉰다는 게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 하루에 식량이라고 해봐야 뭐 옥수수죠. 그냥 옥수수에 두부콩을 섞어가지고 기당 200g씩 100g 주는데 일이 세다 보니까 정말 먹고 나면 배고파요. 그렇죠. 예. 감자 종자를 그다 씨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걸 자꾸 훔쳐 먹어. 네. 이 담당들은 절대로 수감자들하고 안 해봐요. 대가리하고 해보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트에다 들어가지고 바카운트에 앉혀놓으라. 발 하나 차라는데 넘어졌어.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때려서 죽은 건 아닌데 난 뭐 그렇게 사람 죽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럼 우리 민족끼리 내 사람 죽였다 그러잖아요. 도끼로. 사람 까주겠다 그렇게 나온 게 그 사건이요.